트레이드TV 빵유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들어왔고요. 오늘은 제가 지수가 뭐게 나쁘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가 또 잘 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코스닥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코스닥 테마주들을 또 코스닥에 있는 주도 섹터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주목을 해볼 만한 소형 테마주들에 대해서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먼저 SDN과 다스코 태양광 테마죠. 2차 랠리 테마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SDN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뭔지 알 겁니다. 매출의 76%가 태양광 매출이고요. 아시다시피 과거 이낙연 테마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 지금 태양광 테마로서 과거 이낙연 테마의 그 고점을 돌파하며 그 고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을 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5일선 올라오는 거에 맞춰서 아마 같이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은 대장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또 하나 다스코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대북주 때 신나게 한번 날랐던 주식이고요.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가르레일 같은 거 만들고요. 도로 SOC 그룹으로서 SOC 테마주로서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상승세는 이 내용 때문에 떴는데요. 다스코가 아시다시피 수상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태양광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다시피 2차 그린 뉴딜 테마가 강세죠. 그래서 그린 뉴딜 테마 중에서 태양광 테마가 또 있는데, 새만금에서 수상 태양광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을 작년 7월 달에 났습니다. 딱 1년 정도 전이네요. 태양광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2.1기가와트 경조의 큰 규모고요. 아시다시피 이 규모는 전세계 수상 태양광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관련주들이 당연히 하나큐슬이나 이런 기존의 그 전통적인 대형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가 보는 급등팁에서 보는 관점은 테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주의 관점으로서 수상 태양광을 실제로 수상 태양광을 준비 중이고 또 하고 있는 다스코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솔 에코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인데 여기다가 태양광 테마까지 끼얹었으니까 슈팅이 조금 더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을 지금 이제 도달하려고 하고 있겠죠. 월요일날 5일선이 다가올 텐데요. 5일선 위에서 밑으로 만약에 빠진다면은 사셔서 이렇게 슈팅 나는 거 먹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 나왔던 오스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스템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유중 일수가 아마 이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바닥에서 대략 한 3배, 4배 정도 뜬 종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유중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은 아마 이때는 아닐 테고, 이때쯤부터 유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 정보가 흘렀지 않았느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집한 사람들의 평단은 대략 2,200원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얘가 떨어져봤자 여기까지는 떨어지진 않겠죠. 우리가 오스템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걸 봐야 됩니다.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로서 엄청난 기업이죠. 이 바디프렌드가 오스템에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디프렌드가 IPO가 잘 안 되고 있어요. IPO가 지금 3번째에 밀리고 있는데, 이 대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IPO를 시키는 것이 이 기업의 목표이기도 하죠.
근데 계속 IPO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IPO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특성상 여기도 나오겠지만 우회 상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 오스템에 샀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분율의 차이가 또 굉장히 좀 미묘합니다. 이 오스템의 회장 지분율이 12.5%밖에 안 되는데 바디프렌드가 보유한 지분율이 11%라고 합니다. 대략 1%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총이 대략 오늘 슈팅이 났으니까 80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바디프렌드가 여기서 8억 또는 10억만 투자를 더 해도 지분을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렇게 비등비등한 지분 관계에서는 조금만 뉴스가 나오셔도 굉장히 빠르게 슈팅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디프렌즈가 실제로 이 기업을 우회 상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썰일 뿐이고요. 다만 그 과거의 이력들이나 지금 바디프렌드가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이런 어떤 그 우회 상장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에서는 바디프렌드가 이런 지분을 조금만 더 사기만 하더라도 우회 상장이네 이러면서 슈팅이 더 세게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PC 디렉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PC 디렉트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고 올해 초에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과거부터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13년, 14년 이때쯤에 이미 바디프렌드가 상장한다라는 뉴스가 나서 아마 올랐을 텐데, 최근에 바디프렌드 이슈는 아니겠지만 바디프렌드가 우회 상장한다는 이슈로서 굉장히 큰 급등을 했고요. 바닥에서 3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오스템이 처한 상황이 PC 디렉트와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바디프렌즈가 우회 상장을 한다는 어떤 소식을 듣고서 매집을 했던 세력이라면 아마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평단이 2,000원대인데 세력이 2배 먹고 튈 생각은 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도 보시면 이런 급등주들은 제가 뭐 하면 된다고 합니까? 지금처럼 강세장에서는 5일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월요일날 바디프렌즈가 만약에 밀려서 3,000원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준 다음에 올라가든지, 차트적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속 뉴스가 나와주고, 또 바디프렌즈가 실제로 추가적인 지분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 바디프렌즈의 IPO가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든지, 그렇다면 우회 상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후속 뉴스가 나오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저점 라인은 3,000원 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을 제가 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바디프렌즈가 9월 10일 날 그 공시를 내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 공시를 보고 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신바이오와 대한과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죠. GC 녹십자 혈장 치료제 임상을 이제 다음 주에 개시한다. 근데 이제 혈장이 부족하면 수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결국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말해줬던 치료제가 결국은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인데,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하고 있고요. 혈장 치료제는 녹십자가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항체 치료제 테마주와 혈장 치료제 테마주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혈장 치료제로서 많이 튀었던 종목이 바로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냉동고를 만들죠. 그래서 혈장을 과거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스에 이제 냉동고를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슈팅이 잘 간간히 나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작전이 걸렸죠. 그래서 작전이 걸렸고요. 뭐 결국은 그런 뉴스죠. 뭐 혈장 치료제로서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데 결국은 냉동고가 필요할 것이니 일신바이오 것이 들어간다라는 이슈로 바닥 그 코로나 저점 대비 1,200원 대비 대략 8배까지 오르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혈장 치료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근데 이 종목의 단점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점과 시총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요. 3,400억이랍니다. 3,400억이면 굉장히 비싼 시총입니다. 왜냐, 이 기업이 이 라인 요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라인에서는 그렇게 비싼 종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내용이 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와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과학입니다. 대한과학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제품을 보시면 이 기업도 역시나 냉동고를 만듭니다. 이 냉동고를 실제로 만들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실험용, 연구용 재료들을 다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서린바이오 또 일신바이오와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이 기업도 슈팅이 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있습니다. 뭘로 엮여 있느냐면 뭐 혈장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서 그쪽에 뭐 냉동고를 또 실험 기구들을 납품한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올 수 있겠고요. 제가 이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같은 사업을 하는데 시총 차이가 7배가 납니다. 이 종목 대략 540억이고요. 아까 보셨던 일신바이오 3,500억입니다. 3,400억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7배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둘 다 흑자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렇게 저평가를, 뭐 사실 저평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낮은 시총을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이럴 때 한번 차트가 들어왔습니다. 물이 한번 들어왔었고요. 이때가 이제 그 냉동고에 대한 이슈로서 한번 슈팅이 났던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일신바이오와 같은 컨셉이다. 근데 시가총액이 7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신바이오가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슈팅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뭐 4천억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대한과학이 500억이 너무 싸 보이기 때문에 슈팅이 크게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7배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겠네요. 일신이 3,400억이고 대한과학이 500억, 54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기업을 지켜보셔야 될 관련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장이 미국 장이 빠지더라도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강세인 장입니다. 이 강세인 장에서 물론 대형주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급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차피 테마주에서 노리셔야 될 테시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테마들을 보시고, 이 테마들이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고 이 테마들이 가는 이유가 이러한 뉴스 때문에 간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신다면 이 종목들이 슈팅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셔서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